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건강독서 모임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 장 건강전도사 전세현 박사의 화제의 건강성어 두 번째 시간 맞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서문하고 차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이냐면요. 1장을 볼 거예요. 1장. 1장은 무엇이냐면 장 건강을 돕는 핵심 이론 1부에서 1장. 약물치료 대신 교육을 받자. 약물치료 대신 교육. 5대 배설비관. 문제 자체를 수술해야 한다. 중독된 대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장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기능에 대한 교육.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장독혈증과 자가중독, 장폐색에서 비롯되는 장독혈증, 단백질 분해 세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독성 화학물질들, 장독혈증과 자가중독증의 임상학적 징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82페이지인가요?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장 건강을 돕는 핵심 이론. 장 기능 저하는 만병의 근원임에도 현대인들은 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1부에서는 장이 인체 내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어떤 식으로 사람 몸 안에서 각종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 책을 다 읽어보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읽으셨어요? 네. 건강독서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책을 읽고 내가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죠. 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죠. 책을 살펴보고 이 독서문을 찾으면서 내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의 실사례를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죠. 1장, 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자. 우리 선영쌤 오셨네요. 선영쌤 오자마자 발표 준비하기도 그렇죠? 괜찮나요? 네, 우리는 네. 보면 과거에 사람들은 장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현대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장에 대한 지혜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장을 망각하고요. 부적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을 함부로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장의 우리에게 신호를 주죠. 장 관리 좀 해줘. 네가 먹는 것도 좋은데 너의 건강을 위해서 나 좀 관리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3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정보로 무장하고 신중한 식생활로 보다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장을 관리하는 방법이죠. 정보를 알아야 돼요.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박사 다 있죠. 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독서 모임을 하는 것도 무슨 이유예요?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 혼자만 끙끙 앓고 나 혼자만 정보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 정보는 그러면 그게 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죠. 나눠야 합니다. 장을 잘 돌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건강하고 활기가 넘쳐요. 낙천적인 생각을 하죠. 정기적으로 장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들을 관리를 해주는 거죠. 쌓이지 않게 해주는 거죠. 우리의 장이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비밀을 어디서 찾아내냐면 장에서 찾아내는 거죠. 감사합니다. 건강 파이팅. 우리 선영쌤 발표할까요? 네. 32쪽, 32쪽, 마지막 단락에서 그 첫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자가 중독, 즉, 우리 몸속의 각종 미생물, 신진대사 결과로 나오는 노폐물, 그리고 독성 물질로 인한 중독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33쪽에 그 두 번째 줄, 교육을 통해 치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를 실천해야 한다. 바로 헤링의 치유 법칙인데 19세기 독일의 동종요법 전문의 콘스탄틴 헤링에 의해 만들어진 법칙이다. 그 다음 단락, 모든 치료는 안에서부터 시작해 밖으로, 머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순서와 반대 순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현명한 치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면 인체 관리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34쪽, 그 약물 치료 대신 교육 바로 위에 단락에 오늘날 외부 위생시설에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면서 그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 내부의 위생시설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35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대부분의 질병은 잘못된 생활 방식과 식습관 때문에 생겨난다. 따라서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입원할 경우 땜질실 처방을 한 뒤 집으로 돌려보내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은 하루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건강 교육을 시킨 후에 환자들을 퇴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 넷째 줄 끝에 의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모두 돈으로 연결된다. 내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사들은 일단 한 번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수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 왜일까? 첫 번째 수술을 받게 만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질병 치료에는 그렇게 죽자사자 매달리면서 질병 예방에는 왜 그렇게 소홀한가? 37쪽.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또 네, 할게요. 네, 여기 네. 나눠 건강 주신, 화이팅. 네, 건강 화이팅 읽어주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누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이 책에서 말하는 것,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없으세요? 생각을 나누라고요? 생각을 나누는 거죠. 이 책에 대한 생각이든 내가 경험한 것이든 왜 우리 장이 이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다든가 장이 왜 중요한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아니에요. 장이 많이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근데
배출 잘 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배출을 하지 않으면 온몸이 그러니까 염증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염증으로 가득 차서 이게 암으로 가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쵸. 여기 3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요, 자가중독증이 인체에 미치어서 명석한 사고와 분별력, 건전한 판단력, 활력, 건강, 행복 등을 앗아간대요. 심해지면 환멸, 비통함, 낙심, 행동까지 느끼게 된다. 자가중독증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약물 치료보다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힘을 더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이 헤링의 법칙에 보면 우리는 만약에 관절염이 있다, 허리 통증이 있다 이러면은 한의원을 가든 병원을 가든 어떻게 해요? 그 부위에만 침을 꽂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해지지 않아요. 그죠? 일단 그 부분에서 발생한 거,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네, 헤링의 법칙에 보면, 치유 법칙, 모든 치료는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외상을 입으면 정형외과에 가는데, 이 뇌 안에서 발생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질병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이게毒素가 쌓여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관절염이나 심장이나 당뇨나 잘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띄우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다 내 인체 내부에서 우리가 다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사이에. 모든 치료는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 머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증상이 나타난 순서와 반대 순으로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른쪽 마비가 왔어요. 중풍이 왔어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왼쪽. 그렇죠. 항상 이게 대각선으로 가는 거야. 그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에 중풍이 왔으면 내 왼쪽 뇌에 이상이 있는 거죠. 왼쪽 뇌가 있으면 오른쪽 서로 대각선 반대 방향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인체 관리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장이에요. 장 관리만 잘해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하천에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3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인체 노폐물 배설 문제에 관한 한 바깥보다는 어디서 관리를 해줘라? 안쪽에서.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무분별하게 섭취를 하죠. 생활 방식을 중단해야죠. 그러면서 비위생적인 상태로 만들지 말고 이런저런 부작용도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먹지, 뭐 하다가도 그냥 패스트푸드 집어먹지, 햄 먹지, 배고프면 참지 못하고 먹지. 그럼 무조건 그냥 먹어야 되는 거죠. 외부의 시설물도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위생시설도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약물 치료 대신에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올바른 음식을 먹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지도 않고 햇빛을 충분히 쐬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프게 만들어 놓고 아이고 나는 왜 아픈 거야 대체. 아이고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햇빛을 봐야 돼. 허리가 아프면 걸어야 되는 거죠. 먹는 음식을 조절을 해야 되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안 아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시는 식수, 흙에서 침출한 화학물질, 유해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식수에 섞어 쓰는 화학 물질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죠.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돗물 오염됐다고 해서 화학 물질 얼마나 섞어야 돼요. 거기에 미네랄이 다 있는데. 그런데 또 너무 오염되다 보니까 정수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미네랄도 다 섭취를 하지 못하는 거죠. 화장실 변기도 현대 문명 35페이지 세 번째 단락 끝에 보면은 심지어 화장실 변기도 문명이 낳은 편리한 장치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의도한 만큼 위생적이지는 못하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쭈그리고 앉아있는 장기 있잖아요. 그것이 장을 눌러주고 운동을 시켜줘서 뽕을 쌌다면 요즘에는 너무 편하게 되어 있죠. 앉아있는 건 좋은데 장 운동을 시켜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이 어떻게 나타난다? 잘못된 생활 방식, 식습관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아프면 왜 아픈지, 내가 점심을 먹고 났는데 아파요. 그러면은 왜 배가 아프지? 내가 무엇을 먹었지? 유추를 해나가야 되겠죠. 아침에는 무엇을 먹었지? 내가 아침에 먹은 것 때문에 아픈 거야? 아니면은 점심에 이걸 먹어서 아픈 거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3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 얘기를 나눠줬죠. 의사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보여요? 우리에게? 돈. 돈으로 보여요, 돈으로. 근데 어르신들은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사 말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엄마도 제가 소개하는 것은 먹지도 않고 의사가 먹으라고 주는 약만 죽이지 척 먹고 있죠.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그런 거죠. 교육을 안 받아서.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다 짜고 치는 본업이라고 했잖아요. 정부하고 제약회사하고 의사, 병원하고.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병원에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아파서 병원에 왔으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고 운동을 해라, 무엇을 해라 알려줘야죠. 약만 처방하고 주사만 놔주고 이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한번 뭐 고혈압 약을 먹는다, 당뇨약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병이 치료가 되느냐? 치료가 되지 않죠. 발병이 있을 때 약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네, 여기서 또 나눠 주실 분 계세요? 생각나서? 나눠줄 거는 없으면 우리 스포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했어요? 선영쌤 이어서 네.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37쪽에 세 번째 단락 정부에서는 특정 질병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와 연구소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그런 단체와 연구소가 과연 질병 예방법을 알아내는 데도 시간을 투자할까? 음. 37쪽 마지막 단락 만일 치료 목적의 연구에만 돈을 쏟아붓는다면 예방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를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이제 방향을 돌려야 한다. 새로운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봐야 한다. 무엇보다 예방 관점에서 건강 전략을 짜는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38쪽 5대 배설기관 바로 밑에 나는 장을 모든 배설기관 중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주로 장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39쪽에 이제 다 조금씩 나오는데 그다음에 장 위에 두 번째 단락 장 외에 가장 큰
규모가 큰 배설기관은 피부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신장, 그 다음 단락은 림프계, 그리고 40쪽에 두 번째 단락, 그 어떤 배설기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폐와 폐의 세기관지로 이 둘은 호흡기계의 일부를 이룬다. 그리고 그리고 41쪽에 문제 자체를 수술해야 한다. 라고 굵은 글씨 돼 있고, 43쪽에 이제 42쪽 마지막 단락에 이제 충수돌기염, 그 맹장염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제 43쪽에 세 번째 줄 끝에 진정한 청결은 인체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다음 몸의 세포 조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장 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44쪽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중간에 사람의 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어 장에 문제가 생겨도 통증으로 해석될 만한 정보를 뇌에 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장과는 달리 피부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많아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단락 끝에서 세 번째 줄 그 단락 그렇기 때문에 장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가 됐다면 이미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44쪽 그 맨 아랫줄에 그 영화배우 존 웨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 폐암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는 위암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 수술에 를 했는데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두 번째 줄 장을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으로 세 줄 내려가서 장은 상태가 아주 심각해진 후에야 뒤늦게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스스로 장을 제대로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 외에는 대비책이 없다. 그리고 46쪽에 굵은 글씨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47쪽 두 번째 단락 이제 나는 우리 몸의 건강 문제가 다른 어떤 부위보다 장에서 더 많이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 몸의 건강은 장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인체 세포 조직에 대한 해독 작용은 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려면 적절한 수분 섭취, 신경 관리, 근육 관리, 혈액 순환, 적절한 양의 생화학, 영양분 섭취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장에 독성 물질이 쌓여 더러워져 있다면 장 세척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48쪽 그 굵은 글씨 바로 윗단락 장 관련 질병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의학계는 조기 발견을 강조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방이다. 어려서부터 장을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네, 네.
요거 가야지. 네, 여러분 여기서 들어오셨는데 내가 어떠세요? 자, 우리에게는 38페이지에 보면은 5대 배설기관이 있죠. 5대 배설기관. 거기 맨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약물 치료보다는 교육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약물 치료하기에 급급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병원에 가면은 교육을 먼저 시켜줘요. 이 약을 처방해주고 끝나요. 교육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교육을 받아서 챙겨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 교육은요, 노폐물 배설 기능을 맡고 있는 인체 내부의 기관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5대 배설 기관이 있는데, 배설 기관 중에 왕이 누구냐면, 장이에요. 피부. 맞죠? 네. 장이 첫 번째. 피부. 두 번째가 피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 될까요? 림프계. 림프계.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살아요. 그런데 신장 거기 39페이지 신장에 대해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다. 신장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가장 방법은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박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신장에 좋다고. 거기 수박 주스 나와야 되죠. 신장에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림프계가 있는데 림프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틈이 날 때마다 사타구니나 이 겨드랑이 같은데 이런 데 좀 이렇게 만져주고 문질러주고 운동을 좀 해줘야겠죠. 그러면서 40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은 림프 기능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뭐예요? 운동이에요, 운동. 림프절은 어디에 있어요? 팔다리가 몸통과 만나는 부위, 움직임이 많은 목 부근 이런 데에 있는 거죠. 그러면 목 부근에 목 부근,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렇게 만나는 부분 이런 데 운동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건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폐가 있는데 호흡기죠. 우리가 흉식호흡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낭독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식호흡을 하잖아요. 복식호흡을 하니까 폐가 건강해졌죠. 코로나 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복식호흡을 많이 한 거예요. 병원이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 이 복식호흡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숨을 못 쉬어서 막 입원하니까 그냥 급급하게 뭐 산소 마스크 씌우고 뭐 해주는 거죠? 약물만 처방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코로 숨 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40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에 보면 폐에 가장 좋은 운동은 뭐다?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코로 숨을 내뱉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해야 돼, 교육을. 교육을 해주고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도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 편도선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리기 위한 것이죠. 인체의 세균 감염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게 편도선이야. 근데 막 편도선이 붓고 이러니까 저도 무지해가지고 편도선을 잘라줬는데 아유, 평생 죽을 죄를 지는 거죠, 제가. 맞죠. 무지해서 그런 거죠. 이 건강 공부를 했다면 제거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텐데 참 위험한 발상을 한 거죠. 그리고 건강한 유방을 갖고 있는데도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족력 때문에 이것을 잘라내는 거야. 그 안젤리나 졸리 보세요. 가족력이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왜 자기 유방을 왜 잘라내? 이것도 신이 주신 건데. 어? 내가 건강하게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잘라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신체가. 충수돌기도 많이 독성물질에 감염이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내 몸이 살아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체 내부를 청결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리고 몸의 조직 세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관리해야 돼? 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장 박사 먹는 사람들 어때요? 장 청소 하고 있죠? 네. 먹어보니까 어때요? 얘기 좀 해주셔요. 똥을 잘 싸요. 똥을 잘 싼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네, 똥을 잘 싼다는 것은 배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장 안에 독소를 빼내는 거죠. 네. 여러분, 장 박사 드세요. 그, 공정요법이잖아요. 한약재로. 우리가 화학적인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아랫배, 윗배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배변이 있어서 똥이 있어서 똥배에서 먹지 말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배가 많이 나왔으니까 배가 들어갈 거야. 다이어트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장은 맨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종 암에 노출이 되어져 있잖아요. 각종 암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장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왜 아픈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몰라. 그냥 뭐 무조건 먹어요. 무조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잖아요. 그럼 산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산소가 없어지고 이산화탄소만 가득 차니까 몸이 아픈 거겠죠.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장이죠. 그럼 장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은 매일 먹어. 그런데 장 청소는 안 해.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아픈 이유는 뭐다? 젊었을 때는 장이 건강하니까 괜찮은데 1년 365일,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가면은 우리가 먹었던 것들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이게 염증이 되고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장 세척을 해줘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은 장 세척을 해야 되겠죠. 48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47페이지 맨 마지막 줄부터 보면 장을 깨끗하게 만들면 혈액도 깨끗해지고 세포 조직도 더 깨끗해지고 그 결과 세포 조직을 보다 쉽게 재건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이것은 단기간에 세포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죠. 최소 1년은 노력을 해야 세포 조직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일주일 먹어보고 한 번 먹어보고 아이 뭐 효과 없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동안 쌓아온 연수가 있는데 최소한 1년을 해야지 세포 조직이 돌아가면서 새로운 조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조직들이 빠져나가고 우리는 예방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소장 이야기가 나왔죠. 소장 첫 번째 뭐 해주는 거예요? 소장을 거쳐서 첫 번째 운동 49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운동은 리드미컬한 분할 운동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많은 환상근이 수축되어 장을 통과하는 음식을 분해한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어떻게 분해가 되고 있냐면 탄수화물은 입안에서부터 소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단백질은 위 속에서 잘게 분해되면서 아미노산이 되고 소장에서 더 잘게 분해가 되죠. 섬유질 같은 일부 음식들은 분해되지 않아서 전혀 흡수되지 않는다. 이것은 2장에서 다뤄지겠다 하고 있는 거고. 첫째 운동은 리드미컬한 분할 운동. 5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는 수축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연동운동. (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인체 내 액체 가운데 약 80%는 나트륨이 풍부한 림프혈과 적혈 외 다른 액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 인체는요, 나트륨이 80%예요. 근데 싱겁게 먹으라고 하는 게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나트륨이 80%예요. 그죠? 액체 가운데 80%가 나트륨이 풍부한 림프과 적혈 외의 다른 액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액체 중에 일부는 혈액처럼 영양분과 독성 물질을 옮기는 일을 한다. 장이 깨끗하면 액체도 깨끗하다. 인체 내 모든 세포 생명은 세포들이 담긴 액체가 얼마나 깨끗한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을 먹는데 천일염은 많은 독성이 있으니까 산에서 나는 바이칼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칼 소금 예전에 백설장님한테 샀었잖아요. 그죠? 아무 소금을 먹는 게 아니라 깨끗한 소금을 먹어야 한다. 여기 보면은 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대장. 인체 52페이지에 보면은 인체 내부에 들어간 음식이 소장을 완전히 통과해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8에서 10시간 걸려요. 대장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 소화 과정과 배설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충격적인 게 있어요. 53페이지 보세요. 췌장에는 미생물이 얼마나 있죠? 1000마리가 있어요. 췌장에는 1천에서 1억. 1억. 1천이 아니야. 1천만이야. 1천만. 1천만에서 1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장 안에는 1천억에서 1억 1천억. 마리의 미생물이 우글거린대. 그러면 우리가 먹는 모든 세포나 모든 것에서는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이러한 미생물. 수조 원의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 우리 몸속에 막 미생물들이 우글우글거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것들이 유해 세균이 있는가 하면 무해 세균도 있죠. 여기 보면 인돌이나 스카톨, 황화수소, 지방산,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54페이지 첫 번째 보면 이것들은 독성이 매우 강하고 냄새도 심해서 대변에서 나는 악취의 원인이 된다. 대장은 상행결장, 해양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맹장을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맹장. 그죠? 맹장은 복부 아래쪽에 우측 맹장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비만복부도 있고 행행결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55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어주세요.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다 보면 다 끝나죠? 55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가 나오죠. 세 번째 줄. 그래서 대장은 통증이 난 느낌이 거의 없으며 대장 내 근육 활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에는 신경이 많아서 치질 또는 다른 문제와 관련된 통증이 보다 쉽게 느껴진다. 우리가 똥을 못 쌈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치액이 나오고 치질이 생기는 거죠. 똥꼬 수술하면 앉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파요. 동그란 반석을 놔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보내는 것을 잘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유질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섬유질 음식이 어떻게 돼? 갈 수가 없어요. 56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 단락. 유미즙이 맹장 안에서 대변으로 바뀌어 직장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수분의 양에 따라 다르다. 음식물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수분의 양에 따라 다르죠. 부피가 큰 대변일수록 장 근육계가 작업하기 수월하여 이동 속도가 훨씬 빠르다. 부드러우면서 섬유질이 없는 대변은 장을 따라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대변 이동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수분이 더 많이 흡수되어 대변이 더 뻑뻑해지고 단단해지며 그 결과 배설이 힘들어진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환경의 오염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의 오염이 많죠. 그리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으니까 우리 몸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온몸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57페이지 두 번째 줄. 장내 흐름과 소화기관이 자연스럽게 통증 없이 규칙적으로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장이 온몸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장이.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만 해결이 안 되니까 건강식품을 통해서 먹는 거죠. 저도 우리가 밥은 매일 먹는데 장 청소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보조식품을 먹어주면 좋다는 얘기죠. 장 독혈증과 자가 중독이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우리 선영쌤 한번 나눠줄까요? 네. 58쪽 두 번째 줄 끝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물은 잘못된 식습관,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방식, 그리고 자연스러운 배변 욕구의 무시라는 세 가지다. 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장 독혈증에 걸리게 된다. 그 다음 단락, 자가 중독은 장 독혈증의 결과다. 59쪽 맨 위에 대장을 인체의 노폐물 처리기 또는 하수 처리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대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 다음 단락,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가장 많은 장 관련 문제들이 발견된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일반적으로 장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의 전제 조건인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60쪽 그 두 번째 단락에서 네 번째 줄 중간 1933년 무려 5천 건이 넘는 사례를 연구한 끝에 내과 의사들은 장 독혈증이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장애와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줄, 이 독성 물질이 혈류에 흡수되는 방식은 둘 중 하나다. 첫째, 어떤 독성 물질은 간의 해독 활동에도 해독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간은 모든 독성 물질을 해독하지 못한다. 둘째, 어떤 독성 물질은 간의 생리학적 특성 때문에 해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럼 끝부분 그러면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서 신장에 의해 배출되기 전까지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독성 물질은 세포 조직을 변화시켜 질병을 일으키거나 이미 앓고 있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킨다. 61쪽 두 번째 단락 1928년에 페니실린이 발견되자 사람들은 현대의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며 환호를 보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균 감염이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정복되었다며 떠들썩했다. 페니실린과 그 뒤를 이어 나온 항생제는 자유롭게 마구 사용되었다. 그 밑으로 네 줄 내려가서 기적의 신약들의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 종들이 나타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같은 약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면역 체계가 손상되리라고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다음 단락, 신약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의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
제약회사들은 전쟁 이후에 몇 년 사이에 급성장했다.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장폐색에서 비롯되는 장독혈증. 네 번째 줄 중간에 그러나 장폐색 상태가 독혈증으로 발전되면 식습관으로 인한 장 정체에서 발전되는 독혈증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63쪽 마지막 단락. 수술로 장폐색 상태를 만든 동물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인간의 장 독혈증은 실험실 동물들처럼 그렇게 완벽한 장폐색 상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실험실 동물들의 극단적인 장폐색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장 독혈증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쪽 단백질 분해 세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독성 화학 물질들. 이제 65쪽에 두 번째 줄 해리슨의 내과 원칙들에 이렇게 나와 있다. 간성혼수와 만성적인 간, 뇌 질환 모두 고암모니아 혈증의 특징을 보이며 그런 증상의 고암모니아 혈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내 단백질에 대한 세균 활동으로 암모늄이 생기며 대개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정신혼란과 졸림 같은 간성혼수의 징후들이 나타날 경우 즉시 단백질 섭취를 하루 20에서 30g 이하로 줄여서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45분까지만 나누고 10분 정도는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가 모든 병의 원인은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머리에서 위에서 아래로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음식물,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생활 습관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주말에 정성제약 거울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장 박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또 회사 비전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우리가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장 기능에 하지 못하니까 장박사를 만들고 간박사를 만들고 유엔정,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구나. 다른 기업들은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이 회사는 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분들은 이 책에 의해서 뭐라고 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사람을 돈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정성제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간도 건강해야 되는데 간이 제 기능을 못해요. 간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참 잘 만들었다. 우리가 위와 간과 장을 관리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영양제 먹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섭취를 해주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와 장과 간만 다스려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장 독혈증과 자가 중독증 임상 실험하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70페이지에 보면은 자가 중독증 증상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변비가 왜 와요?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변비가 오면은 다양한 종류의 모든 질병들이 여기 장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 박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71페이지 보세요. 제 말이 아니죠. 71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 전체 목록은 내 몸에 여기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 왜? 눈이 아픈 거, 뭐, 축 처진 피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가진독증에.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뭐, 감옥시설 이야기도 나오는데 병원은 늘 만성적인 장 중독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북적된다. 의사와 환자들은 정작 병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왜 관심이 없어요? 많이 오면 올수록 돈을 벌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봐요. 사람들 밀고 실잖아. 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노인네들이에요. 근데 한 번 오고 안 오냐? 한 번 가면 병원 계속 가. 이거 드시고 또 오세요. 네, 또 오래. 이제 오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먹는 식생활 습관, 이런 것도 좀 고쳐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72페이지에 장 독혈증 치료에 반응을 보인다. 그럼 내가 맨날 필요해. 내가 맨날, 아파. 아우, 눈도 아프고, 막, 귀도 아프고, 심장박동도 이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허리도 아프고 요통, 두통, 막 졸음, 맨날 깔아지고 정신 이상, 혼수 상태, 선망, 눈 뒤쪽에 통증, 소리에 대해 또 예민해.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우울증도 올라오고 신경이 막 되게 예민하잖아요. 현도성, 방광염, 막 이게 다 모든 증상이 뭐야? 장에 독혈증이 쌓였기 때문인 거예요. 장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자가 중독증, 이 내부 박스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73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예를 들어 척추신경 전문의 맥스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문명화된 질병들과 그들의 속임수, 이 책에 보면 관절염 있죠. 관절염은 단식 후 곧이어 생식과 생체 소즙 위주의 식이요법을 하면 치료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관절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인공관절을도 집어넣잖아요. 생식과 생체 소즙 위주의 식이요법을 하면 고쳐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단식과 채소즙 식이요법. 그러면 식사의 75%를 날 것으로 섭취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아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효소가 다 죽었잖아요. 그죠? 삶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생체, 거기 밑에 줄에 보면 식이요법의 효과가 가장 큰 이유는 생채소에 들어가 있는 다량의 섬유질로 음식의 통과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과일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기부터 먹고 과일은 나중에 먹는다. 그거 다 장 속에서 부패를 시키는 거죠. 다 부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살고 싶으면은 장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75페이지에 보면 나른함, 둔함, 멍함, 집중력, 기억력 상실, 정신적 불균형, 과민증, 자신감 결여, 과도하고 쓸데없는 걱정, 지나친 자기 성찰, 건강 염려증, 공포증,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이 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장에 이상이 있으니까 이 신경계를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신경계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죠. 척추 지압사들은 허리 부위에 신경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76페이지 보세요. 끝에서 두 번째 단락. 허리 부위에 통증이 많이 느끼죠, 여러분? 그런데 장 독혈증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죠. 장 독혈증이 있는지.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은 장 중독과 많은 종류의 피부 병변, 습진성 질환 사이 이것도 내 몸에 막 피부가 막 두드러지죠. 네? 피부가 막 두드러져요. 이것도 다 뭐다? 장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세요. 아프리카 동부 원주민들 사이에 특정한 형태의 암 발병률이 낮다는 사실. 이분들은 주로 장 통과 시간이 빠른 고섬유질의 식사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저지방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면 일부 암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 헬로그 박사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7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미국 식품의약국이 제조업체에게 공개적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79페이지 첫 번째 줄. 만성적인 변비는 과일이나 채소, 전곡류 같은 고섬유질 음식보다 고단백질과 고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을 더 자주 섭취할 때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과일이나 채소, 전곡류 같은 고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변비를 앓는 경우는 드물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은 세포 첫 번째 단락에 세포는 죽지 않는다. 다만 세포가 담겨있는 용액이 퇴화할 뿐이다. 용액만 규칙적으로 새 것으로 갈아주고 세포에 뭔가 먹고 살 것만 제공해 준다면 세포는 어쩌면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병리라는 말은 비정상적인 기능이란 뜻이에요. 그 밑에 보면 예를 들어 습진 이야기가 나오죠. 습진은 일종의 병리학적인 변화로 질환의 근원인 장부혈증을 치유하는 순간 함께 치유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습진 무좀 걸린 사람들 많죠. 대부분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있어요. 이것도 무엇이에요? 장부혈증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 청소를 해줘야 돼. 아셨죠? 맞아요. 네. 모든 원인이 장이에요, 장. 장 세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음식물을 매일 먹고 마시듯 장박사를 좀 이걸 제가 거론해서 미안하기도 한데 미안한 건 아니야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죠. 왜? 내가 장 세척을 못하니까 장박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제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도 백설장님이 먹고서 이게 좋다니까 장 세척을 해주는 거니까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해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3장은 흔히 볼 수 있는 장 질환들이에요. 82페이지에 접어놓으세요. 82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82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여기 주영쌤, 우리 주영 대표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줄을 쳐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선영쌤이 한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1장과 2장에 대해서 장 건강의 핵심을 돕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소감을 한번 적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간이죠.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카페에 후기 적는 난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책을 두 권씩 읽을 때마다 여기서 찾은 것을 건강독서 모임 카테고리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텔레그램 방은 없어지니까.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대전에 이렇게 이 화면이 완전 검정색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건강 독서 모임에서는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돼요. 듣기만 하는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없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유수쌤, 선영쌤, 혜숙쌤, 이번 달 낭독독서 모임 목소리 가드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격증 과정 하신 분들은 10,000원이거든요. 꼭 들으세요. 예, 어떤 거요? 일요일 날 아침 6시 목소리 가드닝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자격증 과정 하신 분들은 10,000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게 꼭 들으, 무슨, 독서 모임이요? 네. 네, 6시부터 8시까지. 네. 우리가 발성, 발음, 복시곡, 그거 2명의 아나운서가 쓴 책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네. 것을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여기 가이드리. 음. 내가 첫 낭독을 시간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네? 첫 시간 했죠, 어저께? 어저께 했죠? 네. 안 하신 거죠? 혹시 또 네. 제가 얘기를 아, 해드리면 네. 네, 네. 건강독서 모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시커먼하니까 그냥 이상하네. 오늘 건강독서 모임 1장 2장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 모든 병의 원인은 뭐예요? 장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장 건강전도사 젠센 박사님이 쓴 책이에요. 내가 건강한 120세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뭐부터 관리해라? 장부터 관리해라. 장에 대한 설명을 1장과 2장에서 만들어줬죠. 그러면 저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독서 모임 후기 24년 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진정한 청결은 인체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의 조직 세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정신적인 노력이 부단히 필요하다.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장부터 관리해야 한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아프게 한다. 나의 생활 습관이 나를 아프게 한 원인이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식습관을 바꾸자. 생활 패턴을 바꾸자. 장 속의 미생물이 수조개에 달한다는 것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장내 세균을 무해한 세균으로 만들기 위해 장 세척을 해주는 음식물을 먹자.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과일, 채소, 전분류 같은 고섬유질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변비가 거의 없다는 사실. 건강독서 모임을 통해 장 건강을 챙길 수 있어 감사한 아침입니다. 백부장님과 건강독서 모임 회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건강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나눠주실 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단쌤. 안 했어요?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좋아요. 우리 유수쌤. 네. 관절염은, 또, 생식과 생소즙 위주의 식이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는 또, 채소즙을 집에서 직접 짜기가 힘드니까 만약에 채소즙을 사는 것도 괜찮아요? 채소즙을 내가 짜서 먹는 게 가장, 녹즙기 있잖아요. 네. 녹즙기를 사서 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노트북 사서. 네, 근데 그 채소즙을 어떻게 만들어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아무래도 뭐가 들어갔겠죠?
예. 채소즙은 먹지 말고 그냥 채소를 먹어요. 아, 채소를 그냥 먹으라고 쓴 거를. 네. 네. 굳이 즙을 내서만 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즙을 해서, 맞아요. 굳이 즙을 내서 드시지 마시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습진도, 아까 얘기했는데, 습진도 장하고 연결된다는 게 참 또 새로웠어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게? 어, 습진도 장하고. 우리 몸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죠. 연결이 안 되어져 있는 게 없어요. 신장, 네. 장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네. 네, 네, 선영 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영, 엄수가 됐어요. 건강을 위해서 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진정한 청결은 인체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돈으로 보지 말고 땜질실 처방을 하지 말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영국 기관에서는 질병 치료에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질병 예방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물을 많이 마시고 채소 과일의 고섬유질 식사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음에 감사하다. 책의 저자 진샘 박사님, 백소장님과 김영숙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회원분들 감사합니다. 건강 화이팅! 건강 파이팅. 네, 일gün의 선영쌤, 재밌어요. 네, 좋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순혜쌤, 저는 오늘 그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코로 숨쉬기, 그게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서 전하고 싶은데요. 전에 백수장님한테 배운 이게 호흡법이었거든요. 걸을 때 약간 처음에 이제 숨을 내쉬는 거 그거는 빼고 이제 같은 건데, 제가 이번에 그 감기로 굉장히 모기랑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잠자기 전에도. 근데 이제 제가 입을 막고 코로 숨 쉬는 것을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좋아진 거예요. 숨쉬기가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법이 정말 좋구나. 저 어젯밤에 이거 읽으면서 이 호흡법 정말 좋은데, 내가 이걸 잊지 않고 했던 건데 오늘 어제 읽으니까 딱 더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입으로 숨을 쉬지 마시고 숨 뱉을 때도 코로 뱉는 거 그 연습하시다 보면 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 화이팅! 건강 파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얼음물 속에 들어가고 냉수로 바닷물 속에 들어가고 이분이 누구였죠? 산에 올라가고 분명히 그때도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코로 숨을 쉬고 코로 숨을 내뱉고 그때도 그랬죠. 우리가 네. 그걸 하니까 일부러 숨을 내쉬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코로 숨을 쉬고 코로 숨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약간 해가지고 코를 다시 뚫어준 다음에 그렇게 다시 또 숨을 쉬고 잤거든요. 입을 막고. 그랬더니 그게 또 회복이 정말 빨랐던 것 같아요. 이번 독감이 심해가지고 사람들 막 며칠씩 병원 다니고 힘들고 거의 한 달 된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저 지금 며칠 만에 완전히 말끔해진 거거든요. 코로 숨 쉬는 거요. 네, 마시고 내뱉고. 네네. 네. 죄송한데 귀신이에요. 우리가 코로 숨쉬기 힘들다고 해서 입을 숨 쉬잖아요. 그러면은 코가 폐화가 돼요. 코로 숨을 쉬는 거. 내가 불편한 것을 수긍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영쌤. 주영쌤.
해숙쌤은 또 어디로 가셨을까요? 네. 오늘도 건강한 삶을 사시고요. 건강독서 모임 할 때는 좀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우리 순혜쌤처럼 자기 것을, 경험한 것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발전된 독서 모임이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장 박사를 먹으면 영양제를 따로 안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나요? 어떤 영양제는 아니죠. 장 세척을 해줄 뿐이지, 영양제. 영양 보충은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응. 보충되죠. 근데 영양 이제 보충도 돼요? 장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장이 좋지 않으면 어떤 영양소를 섭취를 하더라도 그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근데 장 예, 박사를 먹음으로써 안에 그 응,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독소를 해결하고 나면 응. 먹는 그 영양소가 바로 흡수가 되니까 좋죠. 그래서 장 박사는 먹어주시면. 네. 네. 그리고 요번에 저기 대표님이 거기 경기성 대학교에서 장 박사 얘기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네. 하나 더 새롭게 얻었다든지 뭐 어떤 게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네. 500원입니다. 응? 궁금하면 500원이에요.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도